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우 씨의 이 폭로전에 한국당이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석수 씨가 맡았던 특별감찰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은 범법자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을 거냐고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다양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동안 적폐청산의 과정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선 기밀 누설의 범법자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고 견강부회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넘기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다. 이처럼 민간과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한 비공무원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내놓는 거짓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면서 도리어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너무 주장도 많이 나오고요. 기사도 많이 나와서 참 헛갈리게 하는데요. 결국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수석이 아닐까 합니다. 이참에 책임론도 일고 있으니까요. 밀어버릴까 일명 장조림 기억하실 텐데요. 장하성, 조국, 임종석에 남은 조림도 보내자는 걸까요, 김 교수님?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다분하다고 보는데요. 네. 장하성 실장은 실제로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조림의 조는 조국 수석을 얘기하고요. 림은 임종석 실장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86그룹을 대표하는 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전대협 인사들이 상당한 수 포진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서 임종석 실장까지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수석은 과거 청와대나 이 집권 여당에서 촛불 정부의 상징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나서서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축의 핵심이 사실상 조국 수석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동안 야당이 거세게 흔들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을 경우 청와대의 도덕성에도 흠결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인사를 향한 야당의 공격은 더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몇 달 전에는 조국 수석한테 이번 정권에서는 힘든 일 안 시켜서 좋다라는 말을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 특감 반원들과 함께 점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조 수석이 김 수사관이 이제 이전 정부부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전 정부랑 비교해가지고 좀 어떻냐.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전에는 어려운 일 많이 시켜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재희 이제 변호사님 힘든 일 안 시켜줬다는 힘든 일이 뭐예요? 이제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네. 들키면 안 되는 일,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권한 밖의 일을 이전 네. 정부에서 많이 시켰는데 이 정부에서는 권한 밖의 일은 최소한 시키지 않아서 나름 편하다 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10명 정도의 동료가 그 말을 들었고 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김태우 비서관은 그때 이야기한 거랑 수사관은 그거랑 이제 달리 지금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상의를 했으며 이제 근데 메신저 내용은 다 지워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 조국 민정수석과의 대화 내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왜 태도를 바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계속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수사받고 난 상황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던데 김태우 수사관이요.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 동향을 첩보로 올리면 청와대가 좋아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나는 약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라는데 불법 증거까지 채택을 하느냐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 청와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청와대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와닿았어요. 지금
공무원으로 18년 6개월을 일했는데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본인은 여러 가지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버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너무했다. 이를테면 이 핸드폰을 가져간 것도 경찰의 이 지인 사건에 자신이 개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내준 건데 동의하지 않은 굉장히 다른 정보들까지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도록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라던가 또 야당에서 이제 특검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 김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수사가 되든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의 비위 자체에 대해서 해명할 자신도 있고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 관련된 감찰을 무마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스스로가 터뜨린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사실 청와대 내 한 사람의 6급 수사관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권력기관과 약자의 싸움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싸움이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요. 허탈감까지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앞으로 수사에서 계속 드러나겠지만요. 김상일 평론가님. 이 사람이 자신의 스폰서로 지목이 됐던 분과의 뒷거래 의혹이 있었다라는 네네.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월에 김 수사관을 감찰하던 도중에 네. 그 휴대전화를 이제 휴대전화에 있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네.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최모 씨가 최모 씨가 건설업자. 네, 건설업자 네. 최모 씨가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 수사관이 알겠다 한 다음에 네. 경찰 고위 간부와 그 식사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고위 간부는 나중에 이게 김 수사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식사 약속을 취소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김태우 아까 이제 장혜찬 평론가님도 얘기했듯이 김태우 수사관이 하는 이야기,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본질은 사라질 것 같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조용하게 지켜보면서 진실을 가리고 그 후에 그 진실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수사가 속속 배당이 됐네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 또 동부지검까지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